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통계학이 뭐죠? 통계학. 말만 들어도 어렵죠? 제가 통계학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 하시네요. 그러는데, 안 어려운 게 어딨나요? 다 똑같지. 그죠? 통계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통계학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처럼 수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수식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다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 수식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리는지. 여러분들 엑셀하고 이런 거 OA 수업들 많이 봤죠? 그죠? 모수 수업하고 이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통계가 뭐고 통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통계를 왜 하고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첫 번째, 통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9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19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2017년. 2017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막 하고 있으면 신문지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그거를 보통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당선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 그거 가지고 막 조사를 막 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이제 방법을 씁니다. 근데 지지율보다는 당선할 때가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유권자 수가 그때 투표 인원이 총 4,200만 명이었어요. 4,200만 명.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면 4,2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누구를 찍을 건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4,200명을 다 조사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화나 응답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4,200명만 조사했어요. 4,200명. 4,200만 명 중에서 4,200명입니다. 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을 사람이 44% 정도 된다. 득표율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4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갖고 믿자 그랬더니 다른 회사가 조사를 했어요. 방송 3사가 조사를 했는데 41%래요. 뭐야, 여기는 44%인데 얘는 왜 41%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또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2,500명 갖고 조사한 리얼미터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42.7이에요. 조선일보는 또 37.5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게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통계학을 하는데, 여론조사라는 걸 하는데 왜 이런 걸 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 조사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유권자 4,200명한테 전화를 다 돌릴 수 없잖아요. 다 돌린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대답도 안 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중에 일부 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죠. 그 일부 분이라는 얘기를 통계에서는 표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샘플링.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는 게 그거죠. 샘플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모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조사를 못해요. 여권상. 자, 그러면 다 조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일부분만 조사를 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답이 다 틀리잖아요. 결과가 다 틀려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조사한 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몇 퍼센트 이게 아니고요. 몇 퍼센트인데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붙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는요.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론조사에서는 44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딱 44가 아니고요. 좀 많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5 하면 45.5. 적으면 어떻게 돼요? 42.5. 이 얘기입니다. 오차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내놓은 답이 있는데 그 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오차 범위는 있을 거예요. 뭐가요? 진짜 값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값은 진짜 값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값은 아니고 표본은 항상 무슨 값이에요?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조사를 해요? 진짜 값을 우리가 모르는데 진짜 값을 모르니까 조사하는 거죠.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투표를 다 했어요. 이제 투표를 다 했더니 총 몇 명이 투표했냐면 3,28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죠? 그 중에서 몇 퍼센트 투표가 나왔을까요? 이거죠. 투표를 봤더니 근데 이 투표를 모르는데 우리는 뭘 갖고 예측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갖고 얘기했죠. 즉 모집단에서 일정 부분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했죠. 그래서 나온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무슨 말이냐면 요 범위 안에 요 값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딱 열어봤어요. 진짜 저 말이 맞았나 틀렸나. 그러면 우리가 맞았으면 여론조사가 신뢰할 만하고요. 틀리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딱 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말이 맞았네. 딱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근처에 있는 값, 즉 뭐냐면 오차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죠? 보면 다 정답을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오차 범위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죠? 정답을 모르니까. 정답을 몰라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한 샘플은, 우리가 구한 데이터는 모집단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즉 뭐냐면 관심 있는 사람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답이 전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답은 아니죠. 아닌데 그 사람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대표할 수는 있지만 항상 오차가 존재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일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연령대가 좀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그런 원인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구한 샘플은 항상 뭐가 존재해요? 오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통계학에서 왜 통계학을 배우느냐? 통계학에서 왜 확률을 배우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통계를 왜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 조사 못하잖아. 다 조사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샘플 뽑아봐.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샘플의 값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답을 못 맞춘다는 거죠. 하지만 근사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근처에 있어요. 항상. 그게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오차 범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한 값에 일정 부분 정답의 근사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오차 범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어떤 데는 0.5라고 해놨고요. 오차 범위를. 여기 보면 여기는 0.15, 여기는 0.8, 여기는 뭐 2.9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오차 범위가 뭐가 맞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1%예요? 2%예요? 3%일까요? 자,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확률이라는 걸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항상 확률이 중요해요. 왜 확률이 중요하냐?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해서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값을 유추하는데 표본의 값은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표본의 값은 항상 정답 근처에 있는데 정답을 포함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까? 오차 범위를 예측하려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오차 범위의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확률로 뽑아봐. 야, 100% 맞을 거. 근데 세상에 100%는 없어요. 100%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100%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의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95%를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예요.